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내린 커피처럼 향기롭고 진한 최신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테크프레스의 진행자 과학전문 PD 윤정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이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뭔가 갑자기 비가 왔다, 또 엄청 더웠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아시겠지만 겨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었죠. 점점 전 세계가 이런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는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테크프레스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약간 친환경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 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모시기 힘든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테크프레스에서. 부산대학교의 전설적인 교수님 최경민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의 아주 전설처럼 이 연구 분야에서는 우리 최경민 교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긴 한데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최경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전공이 연소공학을 기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CO2를 저감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배출된 오염가스를 처리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출된 CO2를 순수 탄소로 전환해서 전체 시스템으로 봐서는 CO2 배출을 줄이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를 현재 특허를 내고 또 산업계에도 접목을 하고 그런 연구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연구 실적, 업적 외에도 수학, 양성 이런 쪽에서 굉장히 평생을 교육자로서 헌신하셨던 교수님이신데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지난 9년 동안 LG전자와 함께 산학협력단 쪽에서 첨단 냉동공조 에너지 센터장을 역임하셨고 또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 단장님 1대 단장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전공자분, 학위자분들을 100여 명 이상 배출하신 국적 불문으로요. 대단한 분을 정말 제가 모셔놓고 이 테크프레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니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지? 이런 거 한번 이 판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간략히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연구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제가 박사과정을 밟고 난 이후에 했던 연구들이 연소 분야에서 연소기를 사이즈를 한 30% 이하로 줄이는 그런 기술들. 근데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밀도 있는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밀도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배출가스를 상당히 많이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출가스가 생산되는 것을 열 교환을 적절히 접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30%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사이즈도 줄이고 배출가스도 줄이는 그런 정말 일석삼조의 기술을 이제 흔히들 고온 예열 공기 연소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포스코라든지 그 제철 과정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참 감사한 게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는 압축기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제 룸 에어컨이라고 하는 그 로터리 압축기를 한 10년 정도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LG전자 연구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새로 디자인하고 온갖 새로운 그림도 그려서 그걸 또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고 하지만 이게 제품에 적용되는 그 기준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10년 동안 하면서 딱 한 번 제품의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때까지 해왔던 이런 연구 중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친환경 기술 하면서 각광을 받는 기술이 이제 수소 경제입니다. 이제 수소는 아시다시피 H2와 O2가 만나서 물밖에 배출하지 않는 아주 청정한 연료이죠. 단 수소의 그 연소 속도가 흔히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도시가스라든지 다른 그런 가스에 비해서 연소 속도가 빠르다. 다시 말해서 되게 빨리 연소된다.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탄화수소계 연료들에게 수소와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기술. 왜 그러냐면은 현재 수소의 생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생산했으면 저장했으면 그다음 활용, 이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누는데요. 생산 저장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기술은 연료전지, 이게 일반적이고 직접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은 상당히 지금 속도가 느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엔진에다가 직접 수소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업용 로에다가 직접 수소를 이용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최근에 개발을 하고 수소를 혼합해서 연소시킬 수 있는 버너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CO2가 수소가 들어가는 만큼 CO2 배출은 줄어들 거고요. 줄어든 CO2를 후단부에서 캡처를 합니다. 연료전지의 역반응을 이용을 하는데요. 전원을 일부 공급을 하면 이 CO2가 순수한 탄소로 전환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기술을 수소 혼소하는 연소 시스템과 거기에 탄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이브리드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는 CO2 제로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친환경 연소 기술, 에너지 생성 기술을 저희가 구현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컴포넌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희는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느냐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고, 그래서 이런 기술은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술들이죠.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시기에는 다소 거리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전이라든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기술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VPD 기술은요, 사실 거의 모든 산업군에 이 기술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어디에 좀 더 들어가면 효과 극대화 될까? 아니면 어디에 필요할 것 같은지. 제 경험으로는 저희가 적용을 좀 많이 한 곳이 에어컨 개발이라든지 룸 에어컨 뿐만 아니고 시스템 에어컨, 큰 건물에 실외기가 쫙 나열되어 있고 실외기가 또 바깥에 쫙 있는 이런 경우 적절히 설계 조건을 도출한다든지, 또는 가스터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미 가스터빈 시장은 뭐 선진 기업들이 그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약간 후발 있는 입장에서는 가스터빈의 압축기, 연소기, 터빈 이렇게 운전이 되어 있고, 사이클이 복합 화력 이렇게 되면 가스터빈 외에도 수증기 터빈을 이렇게 연계해서 돌릴 때 이 전체 시스템에서의 효율이 지금 한 6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뭐 61%, 2% 이렇게 갔을 때 시장이 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기술에도 사용이 되고요. 뿐만 아니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활용해서 프로세스에 이용을 하고 다시 에너지를 배출해내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이런 기술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인가요? 저 대한민국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제 완전히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교수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탄소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어떤 에너지 활동에서는 배출되어 오던 것들이 이제는 수소 내지는 뭐 신재생 기술 뭐 이렇게 이제 페이즈가 완전히 전환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수소 활용, 여기에는 수소 연소가 들어가거든요. 수소는 연소 속도도 빠르고 또 대신에 에너지 밀도는 낮고, 이제까지의 연료에 비해서 다루기 힘든 연료를 얼마만큼 잘 컨트롤해서 연소를 시키느냐, 잘 다루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의 숙제죠. 교수님 혹시 뭐 앞으로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비전 같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학생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엔지니어링적인 접근,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 저마다의 어떤 연구 철학 그리고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엔지니어링에 잘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표준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저희가 이루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개개인의 특색 있는 엔지니어를 잘 길러내야 되지만,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낼 때는 또 표준화라는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그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또 우리 뭐 부산대학교, 이렇게 되어야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발전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좀 더 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박한 꿈을 꿉니다.
30년 연구하셔놓고도 이제 막 개척한 단계다라고 얘기하시는 대단하신 우리 최경민 교수님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최경민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고, 친환경 기술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민 교수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테크프레소는 다음 편에 더 진하고 향기롭고 신선한 최신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전문 PD 윤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